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령 쉼터 세부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는 12월부터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인 농촌체령 쉼터가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축식품부는 31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체령 쉼터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평방미터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10평이고요. 그리고 데크, 주차장, 정화조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건축 면적이 10평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농식품부는 농촌체령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재난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은 방제지구 그리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붕괴 위험 지역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상 하수도법상 엄격한 방류 수질 기준에 적용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는 대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위급 상황 시에 소방차나 119 응급차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접한 농지에 한해서 쉼터를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화재에 대비해서 농촌체령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와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령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의 신고 등의 절차로 인해서 바로 쉼터로 전환하는 이런 농막에 대한 규정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이 농막을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양성화 시켜준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고 서로 마찰도 있었는데 이런 불편 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0평방미터 이내로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연면적은 20평방미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한 면에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0평방미터면은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6평이지 않습니까? 6평인데 전에는 6평 안쪽에 데크나 정화조 시설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농막이 뭐 5평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 농사 짓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현장을 고려해서 또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개설까지 가능하도록 농막에 한 면에 한해서 이제 주차장법에 보면은 한 면에 한해서 이제 주차 시설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막 하나만 갖고도 문제 없이 쓸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허용은 하고 그리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쉼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향후에 어떤 형태로 되는가, 그거는 이제 각 단체마다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것으로 본다면은 지자체에서 했던 게 모든 게 이제 호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규제가 또 그동안에 많았었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사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빌려 쓰는 이런 부분은 한도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은 농촌 주말 체험 영농 활성화를 위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 생활 인구. 그러니까 농촌에 정주하든 상주를 하든 아니면은 왔다가 가든 정주 인구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농촌의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관광지 역할, 그런 역할도 했으면 하는 이 바람이 있다는 얘기죠. 진즉에 이렇게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무슨 저 지금 구석기 시대에 뭐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최첨단 IT 시대에 맞게끔 이 농촌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신 건강을 위한 곳이고, 그리고 어린 새싹들에게는 농촌 문화를 바로 알 수 있는 체험 영농,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호를 너무 담을 쌓아버리면은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사라 뭐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누가 이 땅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계속 이제 시골 사람들은 늙어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인구 절벽이고 또 오는 사람 없고 가는 사람 없으면 정말 파리만 날리는 이런 시골에 누가 와서 이걸 갖다 언제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이 농촌을 살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시적소에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식품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말 체험 영농을 활성화를 하세요. 도시에서 누구든지 오셔서 시골 마음대로 땅을 쓰시고 그리고 체험 영농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골에 오셔서 돈도 쓰고 싶은 만큼 쓰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좀 외국에 좀 나가지 마시고 같은 국내인끼리 한국 사람끼리 서로 돕고 서로 통용하고 돈도 서로 유통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화폐 뭐 수조 원을 발행한들 그건 물론 임시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지만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농촌 이걸 우리 천혜의 자원인 이 농지를 도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농촌을 사랑하고 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땅 한 평이 시골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애국자도 될 수가 있고 나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와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농촌의 그 애로사항도 발견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면 또 힐링을 하게 되고 정신적인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 세계 자살률 1위 이것도 우리가 이 불명예스러운 것도 벗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꽉꽉 차여 있던 이런 그 심란한 마음들을 이곳에 와서 마음껏 풀고 다시 돌아가서 하면은 재생산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국가적인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정책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이 정부에 들어서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것이 뭐 불평불만을 위한 이런 조건을 다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안 되게끔 이렇게 발 걸고
뭐 발목 잡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농촌에 있는 이 농촌 토지는 그냥 이대로 그냥 뭐 무슨 금싸라기 땅같이 그냥 이걸 모셔놓고 있을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죠. 이걸 개간하고 황무지가 되고 시골 사람들 돌아가셨으면은 새로운 세대들이, 젊은 애들이 또 어린 애들이 와서 이거를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밭을 일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1차적인 농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농업이고 공업이고 그다음에 IT고 뭐 그다음에 컴퓨터 산업이고 뭐 어떤 그 첨단 산업이고를 떠나서 무역이고 이걸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다변화해서 하나의 생산 시설로 묶어야 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인 이 농촌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도시민들에게 풀어야 된다는 정책은 제가 수없이 이 땅만 보면 열받는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정말 현명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불평 요소도 있고 뭐 어떻다 고집이다 어떻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정말 잘한 정책이 아닐까 후세의 평가를 받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최령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 체류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소멸, 인구 소멸에 해당된다면 뭐 사실상 농막이나 쉼터는 이 뭐랄까요? 주소지 이전이 돼야 되는데 주소지 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이제 국민적인 여망이 있다면 주소지 이전도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어떻든 간에 요즘 보면은 지자체에도 그 농막에도 이렇게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활 인구. 이제 농촌으로 좀 가라. 농촌으로 외국만 빠지지 말고 농촌에 가서 저 외국에서 쓴 만큼 농촌에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다못해 뭐 슈퍼에 가서 과자도 사 먹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좀 넣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골에도 돈이 돌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돌다가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세금도 좀 걷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가지고 또 공공시설을 짓고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또 내려올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각종 이제 저변시설을 또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지방자치 군 단위에서 돈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맨날 중앙정부에서 돈 타쓰기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돈이나 뒷공지로 쪽지 해갖고 돈이나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로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관 오리들 시골에 군 단위의 탐관 오리들 요즘에 엄청나게 설치잖아요. 뭐 원님들하고 사또 이것이 결탁을 해갖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다 뭔가 하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들이 대개 보면은 지금 휴가철에는 보면은 외국으로 나는 비행기들이 지금 줄로 섰어요. 온 국민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왜 나갑니까? 규제를 하니까 나가죠. 우리나라에 이런 황금 같은 이런 좋은 자연을 다 두고 이거 규제를 하고 철저한 거 치고 오지 마. 도시민들 오지 마. 이건 농민들만 위한 농지야. 그래 이거는 나중에 이 방위산업처럼 똑같이 우리가 나중에 어려울 때는 여기는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둬야 돼. 활용하면 안 돼. 도시 사람들 여기 쓰지 마. 이렇게 규제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에 들어서 5번에 걸쳐서 규제를 5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농막에다가 하다못해 삽질 하나 넣는 까지도 간섭하고 전부 다 다시 원위치 짓고 때려 부시고 무슨 도시에서 시골로 이렇게 와갖고 돈 싸매고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갖고 왔는데 와서 무슨 범죄인입니까? 그래서 전부 다 쫓겨갖고 다시 서울로 갔는데 다시는 시골에 안 가리 그랬는데 이번 정부가 이제 완전히 생각의 전환으로 이렇게 오픈을 한다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다면은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뭐 있겠어요. IT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자본은 뭔가 하면은 산천입니다. 70%가 산이요. 30%에 불과한 이 농지. 그러나 그 농지에 거의 지금 10% 이상이 다 자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양아리 국회의원들 일단은 전부 다 그 배제시키고 어떻든 간에 고집 좀 부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형적으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거고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촌 체류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것이고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이제 주말에 체험 영농을 하는 그런 그런 조건과 그다음에 이제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서 하다못해 이제 농촌에 와서 단 하루라도 더 묵어라. 체류를 좀 해라. 결국은 농촌에 좀 체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체류하다가 보면은 하다못해 모텔에 들어가서 잠잘 수도 있는 거예요. 숙박시설에. 그리고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류형 쉼터 여기서 또 이번에 그 전형적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농촌에서 이제 그 민박을 갖다가 오픈을 했는데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박 시설을 갖다가 뭐 전에는 한 방이 1개, 2개 이렇게 했는데 10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까지 이렇게 농촌에서 민박을 한다면 이런 거기서 소득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심에서 불편함이 없이 시골에 와서 돈 쓸 수도 있고 또 시골에 와서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것도 오픈을 이제 완전히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임시 숙소 형태로 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 33평방미터니까 10평입니다. 10평 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데크, 정화조 등 이제 주변 시설 요거는 별도입니다. 별도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정화조나 이런 곳이 이제 그 데크나 요게 이제 6평 안쪽에 들어갔다고 해서 6평이 넘었다 해서 이걸 원위치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 공무원 간 그리고 농막 하는 도시민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분쟁의 일거에 다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데크나 정화조, 처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처마 같은 경우는 외벽 중심선에서 1m까지 허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마가 한 1m 정도까지는 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고 하니까 데크는 앞에 널널하게 이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요것도 그 주변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요것도 건축 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보면은 이제 설치 면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건축이 아니니까.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장 한 면을 허용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한 면, 차 한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거는 허용을 하니까 뭐 소형차 같은 경우는 2대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왜 한 대 세웠어, 2대 세웠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한 면 정도를 허용하는데 이게 주차장이 또 그걸 하다 보면 10대 이상씩 주차장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거 문제니까 한 면 허용이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영농 의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일정 면적의 영농 활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부지의 쉼터와 부속 시설 그리고 쉼터가 예를 들면 20평, 그 다음에 이제 뭐 데크 깔고 뭐 정화조하고
그다음에 뭐 요런 저 부속적인 부속 시설이 한 5평에서 뭐 예를 들면 10평 됐다. 그러면 이제 20평 더 저 10평 더하기 10평이면은 2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평을 시설했다. 그러면은 농사는 40평 정도는 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합산의 2배 면적. 그리고 영농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의무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정확한 요걸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 활동으로 의무시한다 하는 거니까 농사를 지어라. 엉뚱한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건축물 같은 거 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로 간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영농 활동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10평 정도로 해서 한 충분하니까 거기다 주차장까지 만들어줘. 데크까지 만들어줘.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화조까지 포함시키지도 않은 오리지널 10평까지 하는데 주택과 같이 이렇게 큰 면적을 갖다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 뭘 또 더 지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 지역이 있어요. 이걸 쉼터를 짓지 못하는 이런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최소한의 이제 안전 확보가 돼야 되는 지역이고 영농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너무 경사지가 있는 그 붕괴 직전에 뭐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한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너무 이제 깎아지는 경사 위에다가 막 짓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위험해서 물어내리면은 한 명이라도 결국은 다치면은 국민적인 손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설치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의 어떤 권한을 이양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수도법에 의한 뭐 상하수도 예를 들면 뭐 정화 시설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 뭐 상수도 보호구역인가 뭐 하여튼 뭐 어떤 뭐 개발 제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지역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쉼터로 전환하는 가능한 농막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에 충족하게 된다면 바로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청을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참 엄청난 그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농막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이 다 농막으로 시작됐는데 농막이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말되는 소리를 하시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지. 뭐 결국은 뭐 구독자 늘리고 하는 쪽에 쓸데없는 그냥 허위 정보 날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막은 다 이제 망했다 그러는데 뭘 망했어요. 농막하기 잘했지. 그리고 시골 가는 거 정말 잘 선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농막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뭐 불법이다 뭐다 해서 정부 이 규제에 대항해서 싸우시느라 농막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 놓고 이제 그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힐링도 하고 가족 건강을 지키는 그런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면적 기준은 33평방미터 이하로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걸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쉼터 설치 신고는 이 농지대장을 등재해야 되니까 농지대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을 등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쉼터 설치 신고만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무슨 얘기고 하는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다시 또 이 시간이 또 40분 50분 또 길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농막할 때 기본적으로 다 그냥 해준 겁니다. 다 해준 거니까
요거는 뭐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해드릴 텐데,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데 어떤 하시더라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먹고 사랴 뭐 이거 하랴 하면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아끼려고 내가 쫓아다니고 그런 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대신 요렇게 대행도 이렇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잠깐 드리고, 그리고 농막 제도에 대한 개선을 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 6평입니다. 요건 똑같아요. 이 농막이 기존 농막하고 규격은 똑같습니다. 6평에 한정되어 있고, 대신 지금까지 공무원들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와서 이제 고소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6평에 왜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데 6평이 넘었지 않느냐, 뭐 벽면 헐어라 뭐 어쩌라 하는 거 이제는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이제는 프리하게 마음 놓고 농막을 지어도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데크 정화조 요거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정화조를 갖다 10인분이든 20인분이든 마음대로 정화조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주차장 한 면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왜 주차장에 농지 위에다 주차를 하느냐 어쩌느냐, 만약에 시비를 걸었다면 이거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이제는 불법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법하면 나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농막이라고 할지라도 농지 대장을 등재를 해야 되는 의무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취증 하는 거나 그거 하는 거나 별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농막에서 이제 쉼터로 전환하는 기간은 3년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3년까지 전환을 해라.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하는 거를 바로 접수를 받아주겠다. 완전 이거 정말 속 시원한 아주 그냥 사이다 같은 이런 정부 발표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 유예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지금 농막 하시는 분들 빨리 툴툴 털고 뭐 고민할 필요 없고 빨리 지금 저 신청하셔서 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3년 이후에는 불법 농막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헐든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미련 피우지 마시고 귀차니즘 작동하지 마시고 귀찮아도 빨리빨리 하십시오. 매듭은 보이는 순간에 바로 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행복감이 옵니다. 문제를 안고 있으면은 그게 짐이 되고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 방에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토지들이 이제야 환영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 이쁜 토지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의 이 농지들, 이 좋은 농지들을 갖다 그동안에 썩히고 이걸 가지고 정책으로 아니면 요걸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재미를 봤던 이런 정치꾼들 이제 한 방에 아마 깨갱할걸. 네, 이상 농막과 최령 쉼터 정부 발표에 대한 발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